자, 이제 반갑습니다. 이제 화학원 6주차 예습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2주 만에 보는 건데, 이제 뭔가 다시 이제 긴장 모드로 돌아와서 남은 방학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 자, 보자.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이제 복습하고 시작을 할게. 저번 시간에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비탈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확 와닿지가 않아. 왜냐면 시각적으로 되게 안 보이는 그 확률 밀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거든. 자, 보자. 일단 원자 모형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란 뭐냐?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일정한 궤도를 갖고 원운동하고 있다. 이게 바로 통합과학 때 배웠던 관점이지. 이건 되게 쉬웠어. 근데 이제 이 안쪽에서 이제 어려웠던 것이 이제 에너지 준위였다. 무슨 준위다? 에너지 준위였는데, 에너지 준위는 공식이 뭐였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412 킬로줄 퍼 몰인데, 그거 생략할게.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전자껍질에 있는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1310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300 몇이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안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고 안정적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우리는 전자는 에너지가 아니라네. 그 궤도 간에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된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뭐가 나온다고? 전자가 궤도 사이를 이동할 때 과연 얼마만큼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아니면 흡수되느냐인데, 문제에서는 1312를 보통은 어떻게 표현하냐? 마이너스 n제곱분의 k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자껍질 세 번째 전자껍질에서, 자, 전자껍질 첫 번째 전자껍질로 간다는 것은 에너지가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가는 거니까 에너지를 방출하겠지. 과연 얼마만큼인데, 얼마만큼이냐고? 자, 세 번째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9분의 k야.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자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k야. 자, 얘와 얘마 사이에 뭐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절대값 씌우고 빼주면 되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k와 마이너스 k 사이는 어떤 에너지 준위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하면 9분의 8k다. 이런 식으로 이 과정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문제 풀 때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는 세 가지 계열로 구분할 수 있었어. 라이먼 계열과 파센 계열과, 그 다음에 발머부터 얘기하자. 라이먼과 발머와 파센이었는데, 얘는 어떤 전자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껍질이 이동하는 거였고, 얘는 어떤 거에서 두 번째 전자껍질이었고, 얘는 어떤 거에서 세 번째 전자껍질이 이동하는 건데, 내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냐면, 발머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뭐만 못해? 라이먼의 최소만 못하고, 파센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봤자 발머의 최소만 못해. 뭐가?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따라서 우리가 이제 완자책에 보면 스펙트럼이 되게 길게 있어가지고 이쪽이 라이먼, 발머, 파센 이렇게 내가 구분을 해서 그림만 보고도 이게 과연 어떤 계열이고, 특히 어떤 전자껍질에서 어떤 전자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인지, 어떤 그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 스펙트럼으로서 나타내는지, 이걸 내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인데, 되게 많이 애들이 어려워했었단 말이지. 자, 오비탈 이걸 배우면서 우리는 양자수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배우는데, 일단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주양자수야. 주양자수라는 게 뭐야?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의 전자껍질에 해당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라는 게 있었는데, 방위양자수는 뭐냐?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했어. 그래서 s오비탈, p오비탈, d오비탈, f오비탈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 중에서 s오비탈과 p오비탈은 구체적으로 특성까지 알아둬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양자수라는 것이 있는데, 얘는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몇 개가 있어? 방위 양자수가 L이라고 했을 때 2L 플러스 1개가 있다라고 내가 정리를 했었고, 마지막 스핀 자기 양자수인데, 얘는 정의가 뭐냐? 전자의 운동 방향에 따라서 결정되는 양자수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타낸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 자, 여기까지 진도로 나갔고, 우리는 이젠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복습 강의고, 예습 강의를 보자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에서 배울 건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과연 첫 번째 전자껍질에는 1s만 있고, 두 번째는 2s, 2p가 있고, 세 번째는 3s, 3p, 3d 이런 식으로 오비탈이 진행이 되는데, 과연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뭘까?
자, 아까 우리는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봤는데 여기서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인데 이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과연 수소 원자에서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뭐였고, 그 다음에 다전자 이온. 다전자라는 게 뭐야?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지 다전자는 두 개 이상이야. 다전자 원자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암기를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수업 시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줄 거고. 자, 이젠 전자 배치에 대해서 볼 거야. 자, 오비탈에서의 뭘 본다? 전자 배치. 자,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오비탈의 전자 배치. 자,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과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기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상자 모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알아놓아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px의 2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일단 앞에 나와 있는 2는 주양자수를 의미하고 p는 모양을 의미하지 방위 양자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 오비탈은 뭐야? 방향을 의미해 자기 양자수를 할 수 있고, 자, 2는 뭐야? 오비탈에 배치된 전자의 수야. 자, 얘를 뭐로 나타낼 수도 있냐? 상자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상자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해? 안쪽부터 이렇게 방향이 반대인 전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완자책 문제 풀면서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아, 오비탈이 개념은 어렵지만 사실 문제로서는 크게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킬러 단원이 아니라고 했구나를 너네들이 느낄 수 있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배치되는 규칙에 대해서 배울 건데 다시 한번 뭐라고? 전자 배치의 규칙이다. 과연 어떤 규칙을 갖고 전자 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세 가지를 배운다. 싸움 원리, 그 다음에 훔투 규칙, 그 다음에 파울리의 베타 원리인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이름만 들어도 원리지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어.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자연계에 존재할 수가 없다. 다만 얘와 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자연계에 존재할 수 있지만 걔는 바닥 상태가 아니라 들뜬 상태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들뜬 상태에서 이러한 들뜬 상태 이루어질 때 에너지가 방출되느냐 흡수되느냐 이런 선지도 판별할 수 있어야 돼. 자, 문제 풀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이번 주에 배우는 것을 한번 예습을 더 해보도록 하자. 자, 원래는 저번 시간 여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문제풀이도 있고 오비탈 개념이 생소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다 못 나갔었어. 그래가지고 자, 이제 이번 주에 배우게 될 것을 좀 더 정리를 해보자. 자, 이번 주는 네 가지 주기성에 대해서 배울 거야. 얘들아, 우리 주기율표 배웠어? 안 배웠어? 통합과학 때 배웠지? 자,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배울 건데, 자, 제목이 뭐라고 하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다. 무슨 성질? 주기적 성질. 얘들아, 우리 주기율표를 배울 때 뭘 배웠었냐면 족끼리 화학적 성질에 비슷하다. 이 말은 어떤 일정한 주기가 지나갈수록 그 세로선이 일정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는데, 자, 주기적 성질로서 우린 네 가지를 배울 거야. 첫 번째가 이제 유효 핵전하야. 어떤 그 원자의 전자가 실제로 느낀 핵전하를 유효 핵전하를 하는데, 이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려막기 효과라는 걸 배워. 자, 전자가 다른 전자를 그 핵전하를 영향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가려막고 있다는 그런 효과인데, 가려막기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전하를 측정하게 될 거고, 우리는 이런 관점을 배울 때 과연 주기가,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 핵전하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뭐 비례하느냐 반비례하느냐에 대해서 배울 거고, 자, 두 번째 배우는 개념이 바로 원자 반지름이야. 자, 어떤 원자의 반지름이 한 주기 내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고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거야. 오케이?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걸 이해해야 돼. 단순하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전자 껍질이 많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클 것이다. 뭐 유효 핵전하가 어떻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이해하도록 하자. 자, 세 번째는 원자 반지름이 아니라 이온 반지름이야. 어떤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이온이라 하지, 그 이온이 과연 어떻게 반지름이 변하느냐. 그래서 얘는 양이온은 어떻게 되고 음이온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배울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뺏겼을 때 얻었을 때 과연 반지름의 길이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리고 각각의 이온별로 크기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반지름을 비교할 수 있다는 말이지. 얘 또한
같은 주기 내에서 같은 종 내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온 반지름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다. 자, 네 번째가 뭐냐? 이온화 에너지야. 자, 이게 좀 생소한데 어떤 기체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 양을 이온 에너지라는데 얘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다른 애들은 주기나 조, 그러니까 같은 주기 내에서 원자 번호에 따라서 그게 비례하든 반비례하든 좀 일정한 규칙을 따라. 하지만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을 해. 대체로 증가한다. 같은 주기 내에서 이온 에너지는 대체로 증가한다. 대체로 증가한다는 건 뭐야? 발레가 존재하는 거지. 특히 두 개나 있어. 그래서 나는 이걸 암기할 때 뭐 빠라빰빰 둠빰빠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의성어를 통해서 내가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오랜만에 암기법 나왔죠? 자, 보자. 그 다음에 이걸 배우면서 또 추가적으로 배우는 게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인데, 자, 어떤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라 했는데 걔를 하나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 떼고 두 개 떼고 세 개 떼고 네 개 떼고 그때마다 각각 필요한 에너지 양을 표로 제시할 거야. 그걸 보고 우리는 뭘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느냐? 아, 이 원자는 원자과 전차수가 몇 개구나. 왜? 어떤 이온 에너지에서 어떤 이온 에너지로 갈 때 필요한 에너지가 급증해. 아하, 여기서 전자 껍질이 변했구나. 아,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구나.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문제로는 주기적 성질이 뭘로 제시되냐? 그래프로 제시돼. 어떤 원자 번호에 따라서 이 주기적 성질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아, 이 성질을 가지는 원소는 뭐다 이런 식으로 판별할 수 있어야 돼.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으나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통해 복잡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말은 즉슨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는 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래. 자, 이번 주에 이제 오랜만에 보는데 좀 활기찬 모습으로 always awake 항상 깨어있는 모습으로 수업 때 보길 바란다. 수업 때 보자.